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152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585번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녹음기를 고르라고 합니다. 녹음기는 소리를 담아두거나 담아둔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만든 기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녹음 기능이 있지요. 1번은 핸드폰인데 좀 옛날 핸드폰이네요. 2번은 휴대용 선풍기, 3번은 라디오, 4번이 녹음기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586번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옷핀이 있습니다. 옷핀은 천과 천을 서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핀이지요. 어제 문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세는 단위가 따로 있지 않다면 이렇게 낱개로 있는 것들은 보통 개라고 셉니다. 2번의 장은 얇고 넓은 종이나 천 혹은 나무판 등을 셀 때 쓰이고요. 3번의 판은 얇고 판판한 나무나 쇠 등으로 된 물체를 셀 때 쓰입니다. 4번의 번은 물체가 아니라 순서나 횟수를 셀 때 쓰이지요. 옷핀이 12개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87번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냄비와 가스레인지, 칼이나 도마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사람들이 조리복을 입고 있고요.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거나 냄비에 무엇인가를 붓는 모습도 보이지요.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588번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바다 위에 큰 배가 떠 있는데요. 유람선이나 어선같이 사람이 타는 배와는 좀 다르게 생겼지요. 이 배는 석유를 운반할 때 쓰는 유조선입니다. 배를 한자어로는 선박이라고 부르지요. 원유나 석유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589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놀이기구는 임산부에게 땡땡 할 수 있으니 탑승 전 근무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기를 보니 피해, 위기, 침해, 위험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어가 쓰이는 법이나 단어의 뜻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가지 단어의 쓰임을 볼까요? 1번 피해는 피해를 주다, 피해를 받다. 2번 위기는 위기가 오다, 위기를 넘기다. 3번 권리는 권리를 침해하다, 권리를 침해받다. 4번 위험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무엇 할 수 있으니 라는 문장이므로 위험하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뜻으로 볼까요? 피해는 재산이나 명예, 몸에 손해를 입는 것이고 위기는 갑자기 찾아온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해는 침범하여 해를 끼친다는 뜻이고요.
위험은 안전하지 못하거나 몸이나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임산부가 놀이기구를 타면 위험하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590번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집안이 넓고 땡땡이 높아 탁 트인 기분이 들어요. 넓다와 높다의 차이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넓다는 양옆으로 큰 것을 말하고 높다는 위아래로 큰 것을 말합니다. 보기에서 위아래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천장이겠죠. 집안이 넓고 천장이 높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591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제가 입이 땡땡땡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말수가 적거나 말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말한다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입이 무겁다 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남의 비밀이나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입이 가볍다 라고 표현하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2592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바빠서 점심 식사를 걸렀더니 배가 고프네요. 그럼 이 과자라도 땡땡땡. 배가 고프다고 하니 과자를 주셨네요. 먹으라고 주신 것이겠지요? 먹다를 정중하게 표현한 단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먹다의 높임말은 먹으시다가 아니라 들다, 드시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드세요입니다. 2593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민호 씨, 정말 오랜만에 만나네요. 너무 땡땡땡땡. 저도요. 이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 기쁘네요. 그리던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바라던 소식이 들릴 때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 것을 반갑다 라고 표현하지요. 1번 심심하다는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보내기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뜻이고 3번 친절하다는 남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상냥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답이 아니지요. 4번 환영한다는 누군가가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가가 맞이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습니다. 가는 민호 씨를 만나서 기쁜 마음이라는 것만을 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가워요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594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땡땡땡을 착용해서 추락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몸에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가 있죠. 1번 안전모는 물건이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2번의 안전띠는 자동차를 탔을 때 몸에 매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3번의 보안경은 눈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답이 아니지요. 정답은 4번 안전대입니다. 2595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철수 씨 땡땡땡땡?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가가 나에게 전화를 한 상황인데요. 나가 잘못 걸었다고 대답한 것을 보니 가가
틀린 번호로 전화를 건 것 같습니다. 나의 대답 앞에 아니요가 나온 것을 보니 가도 이 번호가 김철수 씨 번호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물어보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596번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표지를 보니 우리 동네 안전속도 503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50과 30이 색깔이 다르니 50, 30 단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안전속도라고 하는 것과 표지의 자동차 모양을 보니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는 과속을 하지 말고 시속 30km에서 50km까지만 다녀서 안전을 지키자는 말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597번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곳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은 만남의 장소 표지판이고요. 2번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우체국 표지판, 3번은 공중전화 표지판, 4번은 에스컬레이터 표지판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598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안내판을 보고 갈 수 없는 곳을 고르라고 합니다. 안내판에서 X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되겠죠. 탄도항, 안산, 대부도로는 갈 수 있지만 탄도 방수제로는 갈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99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슨 광고입니까? 사진에 쓰여 있는 글을 보니 자연을 대출하면 미래는 파산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연이 주는 혜택이나 좋은 것들을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 자손들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의 후손들이 써야 할 것까지 빌려와서, 즉 대출을 해서 우리가 써버리게 되면 미래의 후손들은 쓸 것이 없고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연을 아끼고 잘 보호하면서 사용하자는 광고이겠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2600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첫 문장 뒤에 바로 기억이 들어가고 그 뒤에는 첫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지요. 앞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연결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2번의 그러므로와 4번의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가 될 때 쓰는 말이므로 답이 아닙니다. 3번 그리고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답이 아니지요. 정답은 1번 그렇지만입니다. 2601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냄비, 집게, 국자, 가스레인지는 모두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쓰는 도구이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2602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의견에 찬성하다. 찬성하다의 반대말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반대하다이지요. 동의하다, 동조하다는 찬성하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표시하다는 어떤 사항에 표를 해서 바깥에 내보이는 것이니
이 문장과는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국어 놀이터에서 즐겁게 공부하셨나요? 매일 꾸준히 공부하시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일 153일차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